안녕하세요. 해강 독서 미팅 첫 번째 파트를 맡은 정현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우리 사업자 책에서 많이 보는 그림이죠. 저도 매번 이 사업을 할 때마다 이 그림을 보는데요. 이 그림은 우리가 먹고 자고 쓰고 하는 모든 생활에 필요한 돈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얻는가, 소득을 창출하는가를 구분한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이에요. 이게 누구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느 한 분면에 속하게 되거든요. 그 네 개의 영역에서 첫 번째 이 분면을 설명을 하자면요. 이 분면은 직장을 다니는 많은 봉급자 생활분들이 여기 속해 있어요. S4분면에 있으신 분들은 봉급자 생활 하시거나 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좀 더 크게 하시는 분들, 전문직 쪽으로 발전하신 분들이 있으시고요. B4분면 같은 경우는 크게 사업을 하시는 프랜차이즈나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신 곳이에요. I4분면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투자 영역에 있으신 분들이 있는 곳인데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어느 한 곳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두 개 또는 세 개의 영역에 모두 다 걸쳐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각각의 사분면에 속하게 되는가를 알아보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 초등, 중등, 고등, 대학까지 학교 교육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학교 교육을 거쳐서 사회에서 필요한 구성원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학교 교육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학교 교육은 사회의 구성원을 키워내는 역할에 주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은 경제 교육이 많이 생략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게 되면 자기의 소득을 어떻게 벌 것인가, 생활을 하기 위한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대단한 불안을 가지게 되는데요. 학교 교육은 그런 불안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을 키워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또는 정부로부터 또는 학교로부터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교육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불안한 마음을 빨리 재정적인 안정감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봉급자 생활이 있는 이 사분면에 많이 포진을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면에 있던 사람들은 점점 자기의 전문 분야를 찾게 되면서 S4분면으로 가게 되지만 실제 여기에 돈은 많이 벌게 되지만 시간은 점점 더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기의 노동력을 많이 넣고 자기의 기술을 많이 넣고 시간을 더 많이 씀에 따라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학교 교육을 나왔다 하더라도 부자 아빠가 추천하는 비사분면은 이 불안감을 극복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자 영역에서 투자자 영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여유도 풍족할 뿐 아니라 또 개인에 대한 시간과 가족들과 같은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E와 S4분면을 검은색으로, B와 I4분면으로 붉은색으로 구분한 이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E에서 S4분면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좀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규모를 크게 함으로써 좀 원활하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반면에 E에서 B면으로 넘어가거나 검은색에서 붉은 쪽의 사분면으로 넘어가는 것은 좀 더 많은 기술적 측면이나 인간적인 측면들을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극복 또는 뭐 시간적인 거, 기술적인 거 또는 문화적인 부분을 얻게 됨으로써 넘어갈 수 있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의 그 각각의 고유한 사분면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를 읽으면서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길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고유한 사분면은 각각의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I 사분면에 있는 투자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 투자자의 길을 가는 것은 각각의 사분면의 영역에서 충분한 경험과 교육과 현금이 만들어진다면은 모두가 다 투자의 길로
갈 수 있으므로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길은 참으로 다양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부자 아빠가 설명하는 부분은 진짜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학교를 졸업하고 경제 교육을 받은 다음 사업가의 영역에서 일을 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B와 I 사분면에 사업과 투자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우리가 일을 했을 때에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시스템 속에서 일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I 사분면 같은 경우는 자본이 충분한 곳의 영역이어서 우리가 말하는 돈을 버는 그런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들은 B와 I 사분면을 넘나들면서 70% 이상의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부유하다라고 또는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을 보면 알듯이 우리는 이들에게 절대 부유하다라는 표현을 넘어서 부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부유하다는 것은 돈이 풍족해서 내가 쓰임새가 있어서 넉넉하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업에서 손을 떼거나 시간이 흐르면 나의 흐름을 만들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장 쓰는 부분에서는 충분하다는 거죠. 하지만 부자는 내가 이 시스템이나 투자의 영역에서 조금 벗어났다가 돌아오더라도 나의 재산이나 나의 쓰임새에 불편함이 없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부자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아빠가 추천하는 길은 특히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가 걸었던 그 길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이 화살표가 표시하는 것처럼 E 4분면과 S 4분면이 B의 4분면을 거쳐서 I 4분면을 가기를 원해요.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는 E 4분면과 S 4분면의 충분한 경험으로서 B 4분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B 4분면은 경험과 교육을 바탕으로 현금이 충분히 마련된 상태에서 I 4분면 투자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B 넘어가게 되는데요. 봉급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자영업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하위 사분면으로 넘어가는 돈이 투자를 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 성공을 할 수는 있지만 경험이나 경제적 교육이나 자본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패의 확률이 높아지고 그거를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이 전보다 더 못한 생활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경제적 자유로 갈 때에는 그빌 게이츠가 걸었던 자영업자의 영역에서 사업자 영역으로 발전을 하고 현금 흐름이 충분해졌을 때에 투자의 영역으로 넘어가기를 권하고 있어요. 여기서 특히나 현금 흐름 4분면에서 비사분면에 해당되는 영역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비사분면은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으며 당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 영역인데요. 우리는 E에서 S4분면과 4분면을 거치면서 비사분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업자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스템이 흘러가는 통찰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찰력을 갖게 되면 우리는 사람의 심성과 사람의 본성과 환경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비사분면에 이르는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 일에 자리를 잠시 비워도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통찰력과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으로 인해서 우리는 현금 흐름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I로 넘어갈 수 있게 되고 I로 넘어갔을 때 그 위험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한 것은 현금 흐름 4분면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여재윤입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업 시스템이 있는데요. 비사분면으로 이동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시스템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대신 그것을 운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사업 시스템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전통적인 기업체에 직접 시스템을 개발하고요. 두 번째, 프랜차이즈는 기존의 시스템을 구매하고, 세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존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그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부분은 밑바닥에서부터 회사를 세울 때 가장 힘든 점은 두 가지 변수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과 사람이 둘 다 물이 새기 시작하면 실패한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B가 되는 방법 배우기는 첫 번째, 스승을 찾는 것. 조언자가 아닌 멘토를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를 구매하고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구입하면 B가 되는 방법을 배울 때 한 가지 커다란 변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합니다. 성공적인 B가 되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절당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걱정하는 것을 그만둬야 합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사람들을 이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을 이끄는 방법을 배우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을 단순히 판매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발전시키는데 우선적인 목표를 두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면 안심해도 좋습니다. 라고 합니다. 장기적인 비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시스템과 평생 교육,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정한 성공 스토리는 힘든 노력과 시간을 단기간 투자하여 장기간의 비활성 소득이라는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자유로 가는 길이다. 당신이 할 일은 이미 효과가 입증된 시스템의 권리를 매입해 사람들을 개발하는 것뿐입니다. 사업 시스템은 현금 흐름 4분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게 해주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투자가의 5단계가 있는데요. 금융교육과 인내, 경험이 없다면 투자는 위험하다. 투자를 하지 않거나 잘못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행동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한다. 늘 돈 걱정을 한다. 가족이나 연금 등 남들에게 의존해 살게 된다. 돈 때문에 제한된 삶을 살게 된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여기에서 1단계는 금융지능 전무한 사람들, 무척 부유해 보이지만 사실은 심각한 부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2단계는 저축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은 문제는 오늘날에는 돈이 더 이상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3단계는 바쁘다 바빠 투자가인데요. 돈에 대해 순진하고 그들 대신 돈을 관리해줄 사람에게 맡기는 편을 선호합니다. 4단계 전문가는 S사분면에 속한 DIY 투자가들입니다. 5단계 자본가는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유의 가장 멋진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직접 자신의 길을 선택할 것을 권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당신에게 최상의 수익을 안겨주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교육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교육은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바꿀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돈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머리로 돈을 보도록 훈련하라. 현금 흐름 사분면을 보면 각각의 사분면은 서로 다른 나라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만일 우리가 그런 단어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숫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과 의견에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고생하는 이유는 지름길을 너무 자주 선택하고
삶에서 중요한 경제적 결정들을 내릴 때 사실이 아니라 의견에 바탕을 두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서는 중요한 건 우리가 겪게 될 변화들과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돈은 마약이다. 왜? 사람들이 돈이 있을 때는 행복하다가 돈이 없을 때면 우울하거나 속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봉급 생활자가 되어 봉급을 받게 되면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돈과 관련해 우리 모두는 자신의 본질에 따라 각각의 패턴에 자연스럽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이는 자동적으로 직장을 찾으려 들 것이고, S는 아마도 혼자서 일을 할 것이고, B는 돈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구매하고, I는 더 많은 돈을 생산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찾을 것입니다. 열정을 찾으라. 앞으로 나아가는 최상의 방법은 가슴속 불길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고 싶어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업을 만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열정입니다. 왼쪽 면은 위험하다. 안정이란 허상에 불과하다. 새로운 것을 배워 이 멋진 세계에서 성공하라. 피해 달아나서는 안 된다. 오른쪽이 더 안전하다. 재미있게도 삶이 더욱 안정감 있게 유지되는 곳은 사분면의 오른쪽 면입니다. 오른쪽 면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경제적인 숫자와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지름길은 없다. 우리는 무엇이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빨리 움직일 수 있으며 바라는 만큼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지름길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라.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만 하면 결국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것만을 얻게 됩니다. 현금 흐름 4분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당신이 하는 일을 바꾸는 게 아닌 먼저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해주면 됩니다. 현금 흐름 4분면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본질이 책의 핵심적으로 어떠한 사람이냐는 것. 감정적인 생각은 논리적으로 들린다. 서로 다른 사분면, 서로 다른 논리,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행동, 서로 다른 결과, 이 모든 것이 동일한 감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가 하는 일이 결정이 됩니다. 정신적인 변화를 넘어서 B와 I 사분면에서 성공하려면 학문적 지식이나 기술적 지식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적인 감정적 사고와 느낌, 믿음, 그리고 자세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되라, 하라, 가지라. 부자들이 하는 일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바로 되라 있습니다. 그들이 사고, 특히 그들의 내적 대화에서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적인 여행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이 읽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읽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들은 이미 패배한 셈입니다. 돈 버는 사람들은 지름길을 거부하고 이기는 길을 따른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것과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훌륭한 투자자가 되는 비결은 이기고 지는데 초연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나 탐욕 같은 감정적인 생각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고개를 쳐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유보다 안정, 위험 관리하는 방법 배우기보다 위험 피하기, 영리하게 하기보다 안전하게 하기, 어떻게 그런 이유를 마련할 수 있을까 보다 그럴 여유가 없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치가 있을까 보다 그건 너무 비싸다. 집중보다 다각화.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보다 내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기술적이라기보다 감정적. 현금 흐름 사분면의 오른쪽 면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모노폴리 게임과 같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모두 게임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모두 삶의 한 부분입니다.
사분면의 오른쪽 면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현금 흐름 사분면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해야 했던 일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내게 그 가치를 따지지 못할 정도로 대단히 소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로버트 기요사키는 우리는 현금 흐름 사본면의 오른쪽 면에 알맞은 기술과 사고방식을 갖춘 사람이 됨으로써 그런 변화들에서 비롯되는 기회들을 인식하고 행동할 준비를 갖출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성공을 갖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말을 했어요. 대라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했는데 왜일까요? 그러니까 먼저 돼야 하기 때문인 거겠죠. E와 S 사분면에서 오른쪽 사분면 B로 가야 하고 그 다음에 I로 가야지만 기회를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준비를 하고 경제적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되는 것이 없다면 그 다음 행동도 할 수 있는 것도 경제적인 성공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왼쪽 면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 면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 면에 있는 사람들은 왼쪽 사분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안다는 거죠. E와 S들은 오른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마녀 사냥만 한다는 건데요.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고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탓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대개 부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건인데 그렇게 탓만하고 있는다고 해서 무엇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I로 가기까지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회사 다니던 사람이 뭐 투자를 하면서 몇 억이 넘는 건물을 사고 임대료를 받고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먼저 B 사분면을 거친 다음에 I 사분면을 가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작게 시작하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일단 명성과 경험을 그렇게 쌓고 나면 적은 돈으로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다. 많은 경우 돈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경험이란 귀중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라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라. 경험은 돈보다 중요하다. 경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분면 사람들과 달리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용기를 갖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내게 있어 이처럼 다른 사고 방식을 지닌 사람이 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주변의 수많은 이들로부터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알고 해본 사람 그리고 나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나는 투자가가 되는 길로 가기가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저희 일로 빗대어 본다면은 스폰서님들과의 이제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 이상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쪽 사분면으로 가서 되라는 거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는 경제는 계속 돌고 돈다고 말하면서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힘든 시기가 있다면 다시금 거대한 부의 이전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일이 발생할 때 우린 사분면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챕터 10을 보시게 되시면 걸음마부터 시작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천리길도 걸음마부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성큼성큼 걸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큰 걸음을 내딛기보다 작은 걸음마부터 시작하라는 거고요. 현금 흐름 사분면에 E와 S 사분면에서 B와 I 사분면으로 이동하는 여정에서 배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스스로 너무 억압하지 말고 천천히 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언제나 낫다라고 말을 하는데 E와 S들이 B와 I 사분면으로 옮겨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실수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건 브라이언 트레이시 성공의 지도에서도 비슷한 말이 한번 나왔는데요. 성공의 최대 장애물은 실패나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실수를 했다 해서 실패가 아니고 포기했다 해서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해라, 저스트 두잇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이키의 슬로건이 그냥 하라, 저스트 두잇인데
우리는 분선마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에 걸려 있는데 이 병은 특히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머리는 똑똑할지 모르지만 감정적인 것이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미숙하다고 해요. 자, 그러니 실패가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적이나 육체적으로 미숙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하고, 음,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꿈과 비전을 유지하면서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경제적 성공에 달성한다는 거를 그들은 안다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라면 단기적인 희생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연된 만족의 기본 개념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복리 계산을 단순히 돈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각각의 작은 걸음마에서부터 얻는 배움과 지식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는지 발견했다고 합니다.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사람들은 복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확대하는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고 걸음마부터라도 한 발 한 발 떼라는 거예요. 그리고 B와 I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을 보라고 말을 하는데요. 현금을 창출하는 자산을 축적하는 데 있다라고 말을 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지금 돈이 없는 것은 불안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미래를 불안해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챕터 9와 10에서 어떤 키워드를 강조했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저는 데라였습니다. 오른쪽 사분면으로 이동을 해서 경험해 보라. 돈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경험이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라였고요. 천리길도 걸음마부터 큰 걸음보다 작은 걸음으로였고 행동하는 것에 두려운 것보단 현금 흐름을 만들지 못하는 것에 불안해해라였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부자가 되는 7단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는데요. 부자가 되는 1단계 자기 사업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른쪽 사분면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작성해 보시고요. 목표 설정을 5년과 1년 세부적이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1년 정제적 목표를 부채를 3천만 원 줄이고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지 않겠다. 자산에서 창출이 되는 현금 흐름을 월 1,000만 원만큼씩 늘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을 통제하라였습니다.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다. 현금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봤자 부자가 되지 못한다. 당신이 진 모든 부채와 빚은 다른 누군가의 자산이다. 두 개의 장부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남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 아버지는 로버트 기요사키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구입하라고 권했는데요. 은행은 로버트 기요사키에게 돈을 대출해 줬지만 그 빚을 갚는 것은 로버트 기요사키가 아닌 네 임차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가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부채를 늘리지 말고 지출을 먼저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업과 투자는 위험하지 않다. 그러나 배우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진짜 위험과 위험해 보이는 것의 차이를 제대로 알라는 거죠. 사업과 투자는 위험한 것이 아니다. 그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교육 또한 위험하며 가장 위험한 일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반면에 자산을 구입하는 일은 위험하지 않다. 자산이라고 착각하는
부채를 구입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다. 다른 사람을 위해 가장 먼저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착각 속에만 빠져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유형의 투자자가 될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면 사업가와 투자가로서 어떤 기술들을 익히고 배워야 할지를 알려주는 부분이었고요. 당신이 해야 할 행동에서 첫 번째로는 투자 교육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배움이나 기술들을 익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관련된 교육을 받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알아보고 참석하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사업에는 한계를 두지 않고 네트워크 사업, 경매, 상업 박람회, 무역 박람회 등을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하고 공부하고 배우라는 거겠죠. 다섯 번째는 나만의 스승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스승을 찾으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지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내가 원하는 부분면이 B와 I이고, 여기에서 이제 나와 가장 친한 6명의,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6명을 적어보고, 그 사람들의 사분면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적어보라고 나오거든요. 내가 원하는 사분면이 B와 I라고 하고, 내가 작성한 사람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분면에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삶의 변화를 위해서 그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단계에서는 실망을 자산으로 만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망할 것을 대비하라. 실패할 것을 기대하라. 부자 아버지는 종종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직 바보들만이 모든 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네가 원하지 않을 수 있는 불의 상황에 대해 정신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준비해 두라는 의미인데요. 감정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일이 네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면은 생각을 더 할 수 있다라고요. 실패에 대해서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잘 헤쳐나가야 한다는 거겠죠. 일곱 번째는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행동에서는 자기 자신을 믿고 지금 당장 시작하라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인 거잖아요. 로버트 키요사키는 매일 당신 자신의 옹졸함을 넘어서서 더 높이 성장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작은 사람이 우리 안에 보다 큰 사람보다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에 능숙할 수 없지만 배워야 할 필요한 것들을 꾸준히 발전시킨다면 당신의 세계는 급속도로 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 때문에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3월이 되면은 봄이 오고 꽃도 필 텐데 우리 사장님들 모두 꽃길을 걷길 바라는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꽃으로 만들어 봤었고요.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문구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어요. 행동하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언제나 낫다. 행동은 했지만 지금 당장 나아지는 것이 없다 해도 우리는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언제나 낫다고 생각합니다.